우리 승주와의 마지막 그런 모습입니다. 2014년 4월 제 아들 승주에게는 엄마 살려줘, 구해줘 이렇게 말할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냉동식품을 잘못 먹어서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갈 때만 해도 아, 이렇게 해서 천면회를 하게 되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이윤일병 엄마가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BTS가 먹는 짬밥도 많이 나아졌다고 아미들이 전 세계 알리고요. 또 건강한지 늘 살피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장병들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도 되죠. 문자도 되죠. 또 근무 시간 외에는 자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승주가 만약 요즘 같은 때 군대를 갔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2014년 4월 제 아들 승주에게는 엄마 살려줘, 구해줘 이렇게 말할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냉동식품을 잘못 먹어서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갈 때만 해도 저는 아, 이렇게 해서 천면회를 하게 되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이윤일병 엄마가 됐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 같은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딸을 낳고 13년 만에 작은 딸을 낳았어요. 2년 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늦둥이 승주를 가졌네요. 그래서 낳았어요. 정말 성격도 순둥하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커서도 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깔끔한 성격의 아이였죠.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누나들은 성악이다, 피아노다, 또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앤틱 가구에 꽂혀서 너무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가 수업료만 엄청 내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승주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럴 때 내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내 손을 콕 잡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다른 아이였어요. 간호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겁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못 맞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사를 놓냐고 할 정도로 마음이 여린 아이였으니까요. 실제로 실습 시간 때도 주사를 간신히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나 너무 떨려서 주사기도 거꾸로 들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전역료를 아껴야 된다고 대학도 딱 2군데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입학 후에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하고 했는데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잔소리해주고 그래서 별명이 승주 엄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승주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간호대니까 의무병이 된다고 했어요. 훈련소 입선 날이 기억이 나네요. 겨울인데도 여름 장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동장 환영식도 못하고 아이들만 그냥 강당으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걱정을 하고 서 있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 걱정되고 마음도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5주 후에 승주 큰 누나랑 훈련소 퇴소식을 갔는데 훈련소 마치고 너무나 의젓한 마음으로, 의젓한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안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무병이라 자대 배치받기 전에 한 달 의무학교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랑 사진을 찍었어요. 저것이 우리 승주와의 마지막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니까 군에서 온 메시지도 예상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참 재수가 좋은 날이다. 훈련을 하는데 배낭의 짐을 교관이 탁
빼고 가볍게 해주었다. 참 기분 좋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자대 배치 후에 전화통화는 딱 서너 번밖에 못했어요. 부대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서 면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박도 할 수 있고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가 와서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과자는 다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목욕하고 싶다고 해서 목욕용품도 많이 사고 또 갈비찜까지 해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체육대회는 자기가 쌓은 마일리지가 안 돼서 마일리지 되는 아이들 부모님만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 이미 선임들한테 매를 맞아서 다리를 철뚝이고 있으니까 그 선임병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였어요. 면회 전날까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했어요. 진짜 기다리다가 참고 있다가.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감시 받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엄마 왜 일일이 전화했어? 여긴 전화하면 안 되는 곳이야.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 뭐 중요한 일만 전화를 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내일부터 선으로 훈련을 가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북한 무인기가 떴다는 뉴스가 나와서 비상이 걸려서 면회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한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엄마 나 지피로 가고 싶다.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미친 척하고 제가 갔어야 했는데 늘 얌전하면서도 사교적이고 또 친구들에게는 베푸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4월 6일인 사건 당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만두를 먹다가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면회가 되는구나 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상태를 듣고 그제서야 제 온몸이 막 떨려왔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온몸이 멍투성인 그 아이를 보면서 그제야 실감이 됐어요.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을지 정말 그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태도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가족 동향에 대해 사찰하듯이 다 쓰여 있고 현장 검증을 장례식과 같은 시간에 해서 가족들이 현장 검증에 못 오게 했어요. 장례식도 또 자기들이 기록을 위해서 촬영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텅 빈 CD만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군의 태도가 얼마나 유족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조금도 군대 나중에 갔다고 괴롭힘의 대상, 또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 중 선임병 한 명은 저희가 탄원서를 써서 선고받은 형을 낮추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선임병이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후회하면서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망하고 또 억울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용서하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도 부탁, 가혹행위 대상이었다가 우리 승주가 들어가니까 승주가 그 대상으로 바뀐 거였어요. 만일 그 다음에 또 이병이 들어갔다면 우리 승주도 또 가해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내 학대나 폭력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고마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려서 가해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도록 했고 또 대부분의 또 국민 여러분들 또 많은 유족들이 나의 일처럼 분노하며 군사법개혁과 또 군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많이 모아주셨죠. 덕분에 우리 승주의 마지막은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군인권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요. 군 형법상의 변화도 생겼다고 해요. 상관 초병 또는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아이 사건 이후에 군형법 제60조 6항이라는 곳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죄의 특례가 신설되어서 군인이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권이 변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받은 많은 도움을 떠올리며 요즘도 비슷한 사건이 나거나 하면 열일을 제치고 달려가서 유족들을 또 만나고 재판이 열리면 법정의 빈자리를 하나라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위로해 주던 분들도 또 친구, 친척들도 아이들이 크고 또 취업, 장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아들,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첫 번째 순서로 달려가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그분들이 또 기운을 차리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아, 우리 승주가 헛된 죽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위안이 되고는 하죠. 그런데 물론 상실감과 슬픔은 여전해요. 피해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제 마음 한켠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군인권에 관련한 책 군인권열애라는 곳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윤승주 일병이 잃어버린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보고 깨달았죠. 아, 그렇지. 우리 승주의 잃어버린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못하지. 제 허전함의 원인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승주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윤일병의 엄마인 것을 못 알아보았으면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군인권 문제는 휴대폰 지급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서적 괴롭힘이나 언어폭력처럼 신체의 폭력의 증거가 남지 않는 식으로 군대 내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병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럴 경우 학대 원인은 밝혀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나 학교에서 체벌 한번 받지 않고 귀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 갑자기 엄격한 군대 규율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학대나 그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이 꼬투리 잡듯이 무슨 정신이력 등등을 탈탈 털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가족에게 군에서 서류 한 장 받아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마운 친구를 꼭 찾고 싶어요. 승주가 질식으로 쓰러졌다고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폭행 때문에 승주가 쓰러진 거라고 진실을 처음 알린 친구가 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군대 내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힘든 군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이게 승주 이야기니까 볼 것 같은데 정말 꼭 연락해 주기를 바라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승주를 위해 승주 같은 일을 당할 뻔한 많은 청년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군에 간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지켜내려면 장병들이 보내는 문자나 전화 내용들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거든요. 그날 이후에 저의 매일매일은 승주에 대한 미안함을 없애기 위한 삶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정말 우리 승주를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승주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고 엎어지지 않고 엄마가 다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조금은 노력해다 왔어. 여러분, K 콘텐츠자, 한류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요. 군에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BTS 덕분에 당분간 우리 군대가 전 세계에 관심이 되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군에 간 아들들 누구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는 BTS뿐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직 군대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는 군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 제도도 있는 거죠. 인권위가 군대 내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도 받고 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장병들이 서로 서로를 지켜내 주어야 해요. 군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또 관련 뉴스에 댓글 하나도 유족 마음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힘을 보태주세요. 평범한 엄마였던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바로잡고 싶어요. 저의 아들의 이름은 윤일병이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윤일병 엄마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은 군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린 소중한 청년,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아이 윤승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승주 엄마 안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